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16일 통일부는 202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SNS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내외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통일부는 예능 토크쇼 통일와수다, 정책 토크쇼 광화문 필통, 웹드라마 만난 남녀 등 16종의 디지털 콘텐츠를 출품했습니다. 통일부는 중앙부처 중 최초로 페이스북 개설을 시작해 총 6개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통일부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2030 세대가 함께하는 온라인 토크 콘서트 청춘이 묻고 그리다 대한민국 통일과 미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청년 세대들의 남북관계와 통일 관련 질문에 대해 통일부 장관이 직접 답하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온라인 토크 콘서트의 생중계 영상은 통일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깨가 절로 움츠러드는 추운 날씨엔 따뜻한 찜질방과 온천이 더욱 그리워지는데요. 과연 북한에도 이런 찜질방과 온천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통일와수다에서 확인하시죠. 통일에 대해, 남북한에 대해 넓고 얕은 지식을 쌓아갑니다. 본격 통일 뽀시래기들을 위한 방송 통일 와수다. 아주 신났어. 둘이 아주 그냥 아유. 오늘 저희가 뭔가 좀 특별하게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글로벌 방송을 꿈꾸는 통일와수다답게 섭외 스케일 오늘 아주 넓게 멀리 가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할 게스트 바로 핀란드에서 오신 레오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레오 란타입니다. 잠깐 이거 어디 더빙 들어간 거 아니죠? 아니에요. 누가 더빙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너무 완벽해요. 아니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잘생겼다고 막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똑똑하기까지 하네. 큰일 났어. 그때 그 라파엘처럼 그죠? 북한에 대해서 한번 여행을 살았었잖아요. 여행을 한번 다녀오시거나 그런 분들만 자격이 있는데 아니 뭐 그냥 막 잘생겼다 막 나오면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잘생겼다고 막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요? 네,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함께 하실 레오 씨는 핀란드 분이잖아요. 이 네네. 핀란드가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가만히 있어. 핀란드라고 하면 무민 맞습니다. 무민 그리고 헤이바 자일리털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는데 자,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한 오늘의 주제 바로 사우나입니다. 오늘은 사우나의 나라 핀란드에서 오신 레오 씨랑 북한에도 사우나가 있는지 또 찜질방이 있는지 이런 걸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통보는 네. 사우나라는 말이 핀란드 말인 거 알고 계셨어요? 야, 저는 정말 너무 몰랐어. 사우나가 사실 핀란드어예요. 네, 따뜻한 땅 구멍이라는. 핀란드가 얼마나 사우나의 지존의 국가인지를 알려주는 증거였겠죠? 그 나라 말로 된 거니까.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요. 그 핀란드 인구가 554만 명 정도인데 근데 사우나가 그 절반이에요. 네? 몇 개나 있어요, 그럼? 200만 개 넘게 있어요. 200만 가만히 개? 있어봐봐.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200개가 아니라 200만 개? 사우나가 지금 신발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차보다 많아요. 차보다. 차보다 많은 거지. 차보다 사우나가 많아요. 그 차에도 사우나가 있어요. 뭐라고요? 차에도 사우나가 있대요. 버스에도 있고 차에도 있고 저희 막 뭐 호텔 집에 다 있고 그리고 헬싱키 시내에 버거집에도 사우나가 있습니다. 아니, 자동차 안에까지 사우나가 있는 건 뭐야? 진짜예요? 버거집에도 사우나가 있으면 먹으면서 사우나를 하는 거예요? 네. 괜찮지 않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자주 사우나를 하는 거죠? 사우나는 매주 거의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우나에서 태어나고 사우나에서 죽을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 거의 뭐 한 번 사우나는 영원한 사우나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니, 사실 우리나라 찜질방 문화도 외국인 분들한테 엄청 유명하잖아요. 레오 씨도 한국 찜질방 가보셨나요? 어릴 때 많이 갔습니다.
사실 거기에 이제 얼음방이라고 그렇지. 약간 이렇게 빙하가 있잖아요. 네네. 너무 핀란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집에 온 느낌? 그리고 찜질방이 사실 그냥 호텔이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뭐 먹고 싸고 씻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사실 좀 나이 들어서는 많이 못 가고 어릴 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어디를? 목욕탕이나 찜질방. 어릴 때 찜질방이 있었어요? 어릴 때 찜질방 있었죠. 비슷하게.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만화책 1권부터 22권까지 쫙 빌리고 계란이랑 막 집에서 싸와가지고 계란 까면서 만화책 읽으면서 거기서 여름을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북한에는 이런 게 없지 않을까요? 제가 알아봤더니요, 북한에도 이런 찜질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만큼 흔하진 않지만 평양의 창광원, 류경원 같은 대규모 대중 목욕탕이 우리의 찜질방하고 아주 비슷하다고 하고요. 이곳들에는 목욕탕은 기본이고 네. 수영장, 이발소, 안마실, 청량 음료점까지 있고 심지어 DDR 같은 게임기 같은 것도 설치가 돼요. DDR이면 이거만 하는 거 아닌가요? DDR이면? 많이 다니시는 네. 잠깐만, DDR이면 이런 게임도 있다고? 그렇죠. 오. 있죠. 지난번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던 정재현 작가님께서 실제로 북한 여행 중에 북한 찜질방을 다녀왔다고 해서 네. 저희가 그 자료를 갖고 왔거든요. 맞아요. 한번 보시죠. 저거 약간 입구는 우리 남한에 있는 목욕탕하고 거의 뭐 흡사한데요. 아니 우리 목욕탕처럼 이렇게 신발장도 있고. 찜질방은 역시 그죠, 매점이 포인트죠. 북한 음료입니다. 이찔강이는 달콤 새콤한 맛이 나는 산사나무 열매인데요. 이게 소화불량 아니면 뭐 고기 먹고 체했을 때 이럴 때 몸에 좋은 거라고 하죠. 오! 저런 멘트도 남한하고 닮아있네요. 세탁금지. 아, 저런 거, 오, 똑같이 있네요. 북한도. 근데 두 분이 아마 이건 몰랐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적 형태의 첫 대중 목욕탕이 남한이 아니었어요. 네. 원래는 북한이었습니다. 북한에 먼저 목욕탕이 있었던 거예요? 네, 1924년 평양에서 처음으로 공중 목욕탕이라는 게 생겨서 시작이 됐고요. 그 후로 1년 있다가 서울에 첫 대중 목욕탕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945년 이후에 이런 사설 대중 목욕탕이 급속히 보급이 된 거고요. 야, 정말 이 통일을 왔다가 이제는 우리나라 목욕탕 역사까지 알려주네요. 아, 그렇죠. 이 상식 차원에서 우리 그 목욕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북한 찜질방 사진 같이 또 보시죠. 저게 뭐예요? 숲이에요? 저 누워 자는 거구나. 밑에 한증방? 불안증막 이거 비슷한. 그렇죠, 맞아요. 네. 뭐 소금방도 있고 자갈방도 있고 우리도 왜 여러 종류의 방들이 있잖아요. 나는 궁금한 게 북한 연인들도 그 수건으로 양머리 만들어 가지고 쓸까? 그거 진짜 궁금하다. 남한 커플들은 꼭 이 양머리 쓰잖아요. 그니까. 오, 수영장도 있네요. 우리 작가님, 잠깐만, 우리 옷을 다 맞춰 입고 가시는데. 옷도 똑같고 소품도 다 똑같은데 네. 저게 그 찜질방에서 다 대여를 해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와. 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야, 한국 그 남한 찜질방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저는 뭐 이런 찜질방도 좋지만 요즘에 그렇게 온천이 땡기더라고요. 또 날씨가 추울 때는 더 좋거든요, 온천이. 엄청 야외에서 이렇게 그냥. 머리에 수건 하나 딱 올려놓고 자연 광경 쫙 바라보면서 온천 딱 때리는 거 이렇게 옆에 떡 같은 거 먹으면서 눈이라도 내려주면 더 좋고요. 해피. 정말 온천 가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럼 이런 온천도 북한에 있는 건가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대요. 네, 그 중에서도 함경북도에 있는 경성온천, 그리고 평안남도에 있는 용강온천, 양덕온천 이런 데가 유명한데요. 특히 올해 초에 개장한 양덕온천 관광지구는 말 그대로 대규모 관광 단지로 조성이 돼가지고 온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스키장, 승마공원 이런 곳까지 다 갖춰져 있어서요. 스키 타고 아니면 승마하고 뜨거운 물에다가 딱 이렇게 몸을 담그는 거예요. 아예 온천 파크네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렇게 온천수가 솟아나는 곳곳에 온천 요양소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데요. 온천 주변의 맑은 자연환경, 또 온천물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뭐 이런 치료요법, 이런 것들이 있는 시설,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이런 곳이 전국에 150개가 넘는데요. 이야, 왜 온천 가면 막 효능 써 있잖아요. 무슨 강황탕,
뭐 유황탕 뭐 이런 게 있는데 북한에도 그런 걸로 뭔가 몸을 치료하는 게 있군요. 특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용강 온천은 약한 염기성을 지닌 염류천이라서 고혈압이나 신경통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문을 듣고 정말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야. 오늘 저희가 사우나의 나라 핀란드에서 오신 레오 씨와 함께 북한의 찜질방과 온천문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그 한국에 살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불러주세요.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고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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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회바 회바. 우리만큼 흔하진 않지만 평양의 창관 어렵다 이거. 평양의 창광원. 우리만큼 제가 할까요? 외국인이 방금 핀란드 사람이 제가 할까요? 1990년 10월 3일은 둘로 나뉘어 있던 동독과 서독이 역사적인 민족 통일을 하게 된 날이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올해 독일의 통일 과정과 사회 통합을 시사하는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된 독일은 소련군이 진주한 동독과 서방연합군이 진주한 서독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독과 서독은 1972년부터 무려 34차례 협상을 통해 동서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끊임없이 통일의 문을 두드렸는데요.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비로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었다고 모든 갈등도 사라졌을까요? 평화혁명에서 독일 통일 이후까지 격변하는 동독 지역의 삶을 그린 사진전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광주에서는 독일 통일 30주년을 기념한 기획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사회민주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에버트 재단과 5.18 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통일교육원이 후원한 행사인데요. 저희는 통일이 단순하게 정치-경제적인 통합뿐만 아니고 사회 내 여러 구성원들 간의 통합이 토대가 되지 않으면 체제 통합이 흔들릴 수도 있고 오래갈 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에버트 재단은 1925년에 설립된 독일에서 가장 유서 깊은 정치재단으로 매년 인권상을 수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1967년 한국사무소를 개설했고 이후 사회적 정의, 평화 등을 주제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하는 사진전은 독일 통일 30주년을 맞이하여 두 가지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보고자 했는데요. 평화혁명에서부터 독일 통일까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그다음에 동독에서 일어난 평화혁명과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까지 그 과정을 다룬 전시회고요. 그리고 여기 격변하는 동독 지역은 통일 후에 그리고 변화된 동독인의 삶 그리고 일상을 다룬 전시회입니다. 과거 동독과 서독은 남북과 마찬가지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동독 정부는 1980년대 동유럽에 불어온 개혁과 자유화의 바람을 외면했고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점차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어갑니다. An erster Stelle muss man nennen, der Zusammenbruch oder die Entwicklung der ostdeutschen Ökonomie, die mit immer größeren Schwierigkeiten zu kämpfen hatte und das Versorgungsniveau der 70er und frühen 80er Jahre langsam nicht mehr halten konnte. Also eine große Unzufriedenheit mit der Versorgung, mit den 통일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던 건 너무 큰 꿈이었던 걸까요? 독일의 통일은 성공적이었지만 사회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통일 이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전시회를 개최한 것은 이제 독일 통일이 이랬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독일 통일 경험을 공유를 하면서 또 뭐 사회 통합이나 이런 것 같은 이제 시사점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독일과 남북의 분단은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 과정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일 통일 과정을 보여준 사진전 어떠셨나요?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단된 지 약 40여 년 만에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북은 벌써 7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분단의 상황 속에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철저한 준비를 시작해 우리도 독일처럼 하루빨리 통일 한반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는 내 주변,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통일부 쇼비디오 영상공모전 수상자, 평화의 가치 보시며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에게 평화란? 행복한 마음, 아름다운 것, 거창하지 않지만 소중한 것, 나라 간의 전쟁과 분쟁 없이 사는 것, 필수였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족이 건강하게 이렇게 나들이 나와 있는 거, 이 모습 자체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는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평화란 무엇입니까?